이번 영상에서는 float double, 즉 floating point numbe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부동소수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float double을 주로 사용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automotive, 3D 그래픽, 이미지, 영상 처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거나 일을 한다면 꼭 알아야 돼요. 먼저 floating number를 알아보기 전에 다른 타입들이 어떻게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가장 쉬운 unsigned integer는 부호가 없는 정수라고 해서 양의 숫자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4비트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모든 비트에 0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0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비트부터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 숫자가 1을 표현할 수 있고 2를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비트가 1이 되었을 때 이 숫자는 15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4비트의 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는 0에서부터 15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signed integer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똑같이 4비트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가장 처음 비트는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별해주는 비트로 쓰이는 거예요. 사실 음의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ones complement, 두 번째는 twos complement라 그래서 1의 보수, 2의 보수 시스템이 있어요. 주로 사용이 되는 2의 보수 시스템에 대해서 볼 건데, 어떠한 아키텍처는 1의 보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면 돼요. 다시 2의 보수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모든 비트가 0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것은 0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숫자는 부호를 제외한 나머지 비트가 1이 되었을 때 7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장 작은 숫자는 부호 비트가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됨으로써 마이너스 8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한 비트씩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을 표현하고, 모든 비트가 1이 되는 순간 이 숫자는 마이너스 1을 가리켜요. 즉 2의 보수의 signed integer 시스템은 4비트를 가지고 있을 때 마이너스 8에서 7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본 숫자는 4비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 때를 가정을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32비트, 64비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가장 작은 숫자는 0에서 2의 32제곱 마이너스 1 혹은 2의 64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signed integer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31제곱에서부터 2의 31제곱 마이너스 1 혹은 2의 63제곱에서부터 2의 63제곱 마이너스 1, 이 숫자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signed integer나 unsigned integer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0.5, 0.15 아니면은 370.25 혹은 2의 32제곱 마이너스 1을 넘는 5, 000, 000, 000 같은 숫자는 32비트 unsigned integer 시스템에서도 표현이 불가능해요. 당연히 이 숫자의 음수도 정수형 표기 방법을 따르면 표현을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러한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floating number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000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고 싶다. 마이너스 38만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고 싶다. 혹은 0.0000123, 반대로 0.0000123 같은 숫자를 부동소수점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15,000 같은 경우는 1.5 곱하기 10의 4승, 마이너스 38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8 곱하기 10의 5승, 이 숫자 같은 경우는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 숫자는 마이너스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부호에 관한 정보, 유효 숫자에 대한 정보, 10의 몇 제곱인지 익스포넌트에 대한 정보를 뽑을 수가 있어요. 즉 15,000을 이러한 규격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양수 10의 4승, 유효 숫자는 1.5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숫자가 바로 15,000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음수 표현 마이너스 5, 유효 숫자 부분에 1.23을 넣는다면 이 숫자는 바로 마이너스 0.0000123을 표현하는 부동소수점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동소수점을 10진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는 오직 이진법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법에서 이 숫자 표기를 따른다면 양수 정보, 어떠한 유효 숫자
곱하기 2의 몇 제곱인지 이 모든 정보를 합해서 어떠한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이진법 부동소수점에 대한 정의가 있을 텐데 이 스탠다드는 IEEE 754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정의를 자세히 보시면은 익스포넌트 부분에는 바이어스가 들어있어서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2의 마이너스의 어떠한 제곱부터 2의 어떠한 제곱까지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또한 이 스탠다드를 보시면은 이 내부에 무한대를 나타내는 인피니티 그리고 숫자가 아니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나더 넘버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파트 또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스탠다드를 통해서 비트로 부동소수점을 이진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진법 부동소수점을 한 번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IEEE 754 컨버터를 사용해서 이진법 부동소수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IEEE 컨버터를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 bit은 부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8개의 bit은 익스포넌트 항목으로서 이는 마이너스 126부터 2의 128제곱까지 익스포넌트 항목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마지막 23개의 bit은 아까 말한 유효 숫자의 개념이에요. 총 32개의 비트를 사용하고 첫 번째 비트는 양수, 음수, 그리고 따라오는 8개 비트는 익스포넌트, 23개의 비트는 유효 숫자인 만티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익스포넌트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익스포넌트부터 아주 큰 익스포넌트까지 동시에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즉 부호, 유효 숫자인 만티사 부분 곱하기 2의 익스포넌트 부분이 들어가서 부동소수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컨버터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1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인 부분은 0, 익스포넌트 부분은 0, 1, 1, 1, 1, 1, 1, 1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바이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빼면은 2의 0제곱을 의미해요. 이 파트가 0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유효 숫자 부분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1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계산이 돼서 1을 표현하는 플로팅 넘버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5를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5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인의 비트가 1로 셋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수를 골랐어요. 익스포넌트 부분은 가장 첫 번째 bit과 가장 마지막 bit이 셋이 되어 있을 때를 바이어스를 생각해서 2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2가 들어가는 것이죠. 유효 숫자 부분은 두 번째 비트만 셋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1.25를 의미해요. 만티사로 가서 1.25가 되면서 이는 마이너스 1.25 곱하기 2의 2제곱 바로 4죠. 이는 바로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셋으로 두고 초록색 파트는 1, 0, 0, 0, 0, 0, 0, 1 파란색 유효 숫자 부분이 0, 1, 0, 0, 0, 0 이 파트가 1로 들어가고 이 파트가 1로 들어가고 이게 2로 들어가면서 총 32비트의 숫자로 5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IEEE 754 스탠다드에는 인피니티와 나더 넘버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였어요. 익스포넌트 부분이 전부 1로 셋이 되어 있고 만티사 부분이 전부 0이면 INF를 의미해요. 부호 부분이 1로 셋이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더 넘버를 의미할 때는 익스포넌트 부분이 전부 1로 셋이 되어 있고 이 파트가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간다면 이는 바로 NaN, 나더 넘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익스포넌트 부분을 전부 0으로 넣고 만티사에 어떤 정보가 있다면 이 숫자는 denormalized number라고 하여서 더 작은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의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동소수점을 가지고 연산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예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플롯으로 정의되는 넘버 1에 0.3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플로팅 넘버 num2에 0.4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두 개의 숫자를 더한 값을 sum이라는 플로팅 넘버에 넣어줄게요. 현재 sum에는 0.7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이 sum에 0.7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num1에는 0.3, num2에는 0.4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합은 0.7일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sum is not 0.7f라고 나와요. 무언가 이상하죠? 즉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이번 영상은 길어져서 여기서 끊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이 sum이 왜 0.7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바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